자, 교재 이제 654페이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그래서 제1절 정비사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똑같이. 자, 거기 정비사업에다 형광펜 밑줄 쫙 갑시다. 자, 여기에 출제의 핵심은 우리 정비사업 총 6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가 주택재개발사업, 세 번째가 주택재건축사업,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업별로 이 정비사업별로 대체 누가 시행을 하는지 그 시행자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구별해 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출제자 의도죠. 특히 우리 시행자에서는 늘 문제가 되는 이 조합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시행 방법에서는 우리 4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4가지. 그렇죠.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계량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 있었죠. 특히 그 중에 이 관리 처분 방식,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시고 젖먹던 힘으로 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54페이지부터 이제 쭉 이렇게 되죠. 요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게 646페이지예요. 646페이지. 거기 정비사업 나와 있죠? 자, 정비사업 형광펜 하시고 종류, 시행자, 시행방법 빨간펜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그리고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조합이라는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이 달동네 사업이라고 그러죠. 달동네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 만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공공이 한다 이거죠. 시장, 군수, 주택공사가. 자, 그에 반해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밑에다 하나 더 써놓읍시다. 5점을 넣고 뭐라 그랬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했죠. 그죠? 주거환경관리사업.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더 만드시고 가로구역, 그렇죠, 정비사업 6 넣고 가로구역 정비사업. 그래서 일단 먼저 써놓으실까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시장군수 1번 하시고 시장군수, 2번 주택공사 등. 그래서 위에 주거환경 개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망한 거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여력이 없어요. 조합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공공기관이 하겠다, 공적인 주체가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되겠고요. 거기에 시행 방법은 계량 방식입니다. 계량 방식. 계량 방식 1번 동그라미 계량 방식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공동 똑같아요. 조합 공동. 여기 여력이 있죠. 그래서 조합 공동 1번 조합 2번 공동이라고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시행 방법은 관리 처분 방식 하나예요. 관리 처분 방식. 그죠? 건물 돌려주는 거죠. 그 가로구역에.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 자, 그래서 이제 다 적으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6가지 정비사업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인데 말이죠. 좀 여력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 그죠? 정비사업 2개 있었죠.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었고 하나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건 좀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공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조합 공동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여력이 없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렇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뭐예요? 조합 안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독특한 점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3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죠.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을 하겠다. 이건 무슨 조합 안 만들겠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말이죠. 우리 주택 재개발이나 주택 재건축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런 경우는 뭐야? 사람이 떼거리로 있는 거죠. 그죠? 뭐 재개발 같은 건 뭐 한 몇천 세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0명 이상 모였어요. 뭐 의견 조율이 되겠어요? 조합을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용어정의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용어정의에서 상업지역, 특히 공업지역이죠. 공장이 좀 넓습니까? 그렇죠? 그 넓은 공장에 주인은 몇 명이겠어요? 기껏해야 몇 명 안 될 겁니다. 땅은 넓지만. 그러니까 뭐 5명이야. 5명이 모여가지고 뭐 조합 왜 만들어요? 조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5명. 그냥 모이면 되죠, 뭐. 그렇죠. 그냥 모이면 되죠. 그러니까 조합. 물론 조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들어가 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를 살펴본 거예요. 시행자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이 안 되는 게 뭐죠? 어떤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요 두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아니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요. 구별을 내는 게. 그 다음 시행 방법 보니까 말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계량 방식이 대충 고친다는 거죠. 계량하다. 대충이란 말 쓰기는 좀 그러니까 계량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력 방식이다. 스스로 한다. 그죠? 스스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력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방식.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하나 더 써놓읍시다.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4번 밑에다 환지 방식에서 4번 동그라미 치고 관리 처분 방식 써놓읍시다. 관리 처분.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 짬뽕은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혼용 방식은 제껴놓더라도 이 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예요? 다 되는구나. 방법이. 그렇죠? 방법이 다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 되는구나. 그거 기억하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 환지 방식이 있죠. 그렇죠? 관리 처분 방식, 환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만 있나요? 왜 그래요? 아파트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리 처분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죠?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택 재개발 사업. 그죠? 기반시설 여러 개요. 그런데 그렇죠. 주택 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고급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락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처분식 환지 방식이 주택 재개발 사업처럼 시행 방법으로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라고요? 뉴타운 실패했다.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다 손 놓는다. 그렇죠? 수용도 못해요. 서울이 너무 비싸잖아요. 수용 방식이 있을 수가 없어. 환지 돌려놓은 거? 우린 모르겠다. 다 손 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 관리처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결국?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장 그래도 돈 좀 더 적게 이렇게 하려면 그렇지 계량 방식.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정비 사업은 시행 방법이 계량 방식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거를 좀 땜빵하겠다 이거예요. 뉴타운 실패한 걸 뭔가 만회해 보겠다.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요거는 관리 처분 방식이고 가로주택 가로 구역 도로 딱 제대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규모가 적어. 소유자가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새롭게 뭔가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 처분 방식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공자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쭉 보니까 말이죠. 관리 처분 방식이 쫙 다 있는데 하나는 관리 처분 방식이 없죠. 그게 뭐죠? 그렇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뭐다? 관리 처분 방식이 없다. 나머지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표를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죠? 그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시행 방법이 계량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4번 쓰라고 하셨죠? 자, 관리 처분 방식이 다 된다는 거.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 공동,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 환지 방식. 주택 재건축은 조합 공동 관리 처분 방식. 그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공동, 토지 등 소유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관리 처분 방식, 환지 방식.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계량 방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공동, 관리 처분 방식. 그렇죠? 자, 그래서 시행 방법 중에 관리 처분 방식만 가능한 게 뭐죠? 관리 처분 방식만 가능한 게 그렇죠.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다음 중 그렇죠. 관리 처분 정비 사업의 방법 중 관리 처분 방식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 조문에는. 자, 그거 이제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은 그걸 이제 조문으로 쭉 나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654페이지 제 6조. 그죠? 요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죠. 시행 방법의 빨간 펜으로 몇 줄자. 이미 다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계량, 스스로 계량, 주택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이쪽에서 건설하는 이 관리 처분 방식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환지, 주택 재건축, 그렇죠? 쭉 보면은 이렇게 인가부 관리 처분, 그렇죠? 요거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는 뭐예요? 관리 처분, 환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계량하는 방법, 보존 정비 계량하는 방법, 줄여서 이제 계량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 보조, 계량, 즉 관리 처분 방식이죠. 방법이죠. 방식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7조가 이제 시행자가 나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에다가 빨간 펜으로 몇 줄자. 밑에는 뭐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죠?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항 7항이 뭐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표에다가 뭐만 주의를 하시면 동의 요건만 플러스 시키면 되겠네요. 조문에서. 자, 7조 1항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말이죠. 공고 공람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가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용어 정의에서.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였죠.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예요?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였잖아요. 우리는 바로 앞에 하는 게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648페이지 보시죠. 648페이지 보시면은 구호의 토지 등 소유자 나왔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라고 쭉 보시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 소유자 또는 지상권. 맨날 호우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입니다. 그죠? 동의 검정펜 동그라미 하시고 3분의 2 과반수. 소유자, 지상권자는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반수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예요. 그죠? 과반수는 반이 넘는 거죠? 지나칠 과자죠. 초과하는 거죠. 반수로 초과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서 시장공사 직접 시행하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공사 직접 주택공사 등. 여기 시장공사는 뭐예요? 거기 앞에 특별자치, 도지사. 여기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죠. 648페이지 특별자 요 11호의 다목이었죠. 그래서 시장군수 빨간 펜 하시잖아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시장군수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말이죠.
원칙은 이렇게 동의받아야 되는데, 다만 세입자의 세대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의 저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쪽수 정하니까. 그렇죠? 쪽수로 누르겠다 이런 말인가요? 그 다음 2항에 시장선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그런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토지 등 세입자 동의 없이, 그죠? 자, 동의 거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동의, 원칙 동의, 예외 동의 거치지 않는 경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숙제입니다. 자, 8조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죠, 그죠?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자,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과반수에다 검사 분배줄, 동의에다 검사 분배죠. 조합은 과반수 동의해서 공동 시행을 어떻게 된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앞에 거기다 이렇게 괄호로 써 놓으시면 좋겠네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시장군수 직접 시행,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 지정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죠. 주거환경 개선. 그래서 거기 646페이지 그 시행자란이 있죠. 주거환경에서 시장 1번 동그라미 시장군수 2번 주택공사 등 있잖아요. 거기다 괄호로 하셔가지고 뭐라고 괄호 여시고 3, 그죠?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 세입자 세대수 그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라고 써놓자고요. 그러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자기 시행하면 되고, 자, 여기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 조합은 과반수 동의네. 거기다 그 공동, 그 밑에다가 주택 재개발 사업 있죠? 646페이지 그 공동 돼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라 써봅시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나, 조합은 역시 과반수 동의는 공동이에요. 그죠? 공동, 그죠? 자, 거기 이 공동 요 밑에다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써놓읍시다. 646페이지 그 세 번째 주택 재건축이죠? 조합은 동의 필요 없죠. 그 공동에 할 경우에는 과반수. 그런데 거기에 건설업자 이거 빠져 있죠. 재건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렇죠? 조합장도 막 구속되고 뭐 또 건설회사 뭐 또 연루됐다 말도 많으니까 이 공동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독특하게 들어가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은 그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여기들도 과반수 동의라서 공동은 과반수 동의네요. 그죠? 모르면 공동은 과반수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 군수는 뭐 직접 시행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봐서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항 봅시다. 6항 주거환경 이제 관리 사업이죠. 이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는 시행자의 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과반수 동의죠. 그죠? 과반수 동의도 받는다. 그래서 거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 써 놓으셨잖아요. 일단 과반수 동의를 써 놓읍시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주택공사 등의 경우만이죠. 그렇죠? 시장군수가 직접 오면 괜찮고 그냥 하면 되고, 그죠?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죠? 과반수 동의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라.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공동 뭐예요? 조합은 과반수. 그래서 가로주택 공동이죠? 거기다가 써놓읍시다. 그렇죠? 과반수,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써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646페이지 그 한 표로 해서 요게 딱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버리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조가 이제 사업 대행자 나와 있고, 뭐 11조 보면 시공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 요거는 정확한 보죠.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 중요하죠, 최근에. 그래서 안전진단의 빨간 펜 밑줄로 하시고요. 자, 시장군수는 정비계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뭐라고요? 주택 재개발의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률을 결정하기 다음과 관련된 안전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2호부터 5호까지 경우는 시장군수는 비용 요거 그쵸? 요 실시 안전 실시 요청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로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시행자에서 중요한 게 조합이었죠. 이 조합 좀 많습니다. 조문이 659페이지 보면 제 2절에 그냥 싹 도배를 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고 조합에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그거 빨간 펜 밑줄로 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다 빨간 펜 밑줄로 합시다. 자 13조가 설립이 나왔죠. 자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자 설립 파란 펜, 구성 파란 펜. 그렇죠? 추진위원회고 조합에 관련된 내용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항에 보니까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하는 경우 토지증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자 하는 경우는 그죠? 5분 있다고 그랬죠? 소유자 기껏해야 그런 경우는 그죠?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시행자의 유독 독특하게 뭐예요? 단연 다 조합인데 여기 뭐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 그렇죠? 그 표로 해서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2항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미 그죠? 그죠? 운영규정에 내 토지성 소유자 과반수 등입니다. 그죠? 5인 이상 검정펜 위원에다 검정 동그라미 그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검정펜 밑줄 동의의 검정 동그라미 해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로 구성하여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죠? 먼저 추진위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죠? 5인 그죠? 저기 도시개발법 7조 나왔죠. 7인가? 그죠? 자 이렇게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조그만 거 하는데 말이죠. 규모가 적은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쭉쭉 추진위원회 조직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죠? 버립시다 그냥 까짓 거. 자 16조 조합의 설립 인가입니다. 인가에도 파란 펜 넣으시고요.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잘 나옵니다. 자 그 인가에다 빨간 펜 합시다. 빨간 펜. 자 파란 펜 준비하시고요. 1항에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2항에 주택 재건축 사업 그거 파란 펜 넣으시고요. 자 검정 펜 준비되셨죠? 자 봅시다.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와 되게 많이 나오네요. 4분의 3 이상 및 면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그렇죠? 토지 면적 3분의 3 강화를 하는 거죠. 좁은 동네 그죠? 쪽수 그냥 강화시켜버렸네요. 여기 토지 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넣었다고 그러죠. 자 4분의 3, 2분의 1, 10분의 9, 3분의 2 그리고 동의에다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어렵네요. 자 얻어서 말이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자 인가에다 검정 인가 시장군수라고요. 그죠? 시장군수가 뭐였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었죠. 5분이었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동안 같다. 다만 대통령이 경미한 사항은 역시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조합원의 동의 없이죠. 이게 말이죠. 동의, 그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때는 조합원의 동의를 갖추고 시장군수에 신고하고 변경할 사항은 수험생 되면 신고만 해오거든요. 경미하면 신고다 이렇게. 근데 동의 없이 이건 아니죠. 동의 없이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자 신고에다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위에는 인가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장군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에다 파란펜 하셨죠. 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때에는 집합건법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 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있었죠. 그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래서 주택단지 안 검정펜 밑줄 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모 박스 하시고요. 이 3항에는 주택
주택단지가 아닌지 검정 편미줄 아닌에다가 검정 네모합시다. 자, 이렇게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소유자, 자, 검정편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자, 2분의 1 검정 편이시고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렇죠? 동의와, 와입니다. 와예요.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4분의 3 밑줄 검정편 토지 면적 4분의 3, 4분의 3 밑줄, 그렇죠? 동의를, 자, 동의가 두 가지 있네요, 그죠? 동별 동의, 그렇죠? 전체, 그죠? 동의. 와, 동별이냐, 주택 단지, 그죠? 전체의 동의가 이게 또 나눠집니다. 첨부해서 시장으로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뭐예요, 민원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시장군수 입장에서 뭐예요? 야, 너네들이 해달라고 선 거잖아. 나 아무 잘못 없거든. 애초에 하지 말지. 이런 어떤 뉘앙스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뭐예요? 항상 보면은, 그렇죠,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동이냐 전체냐 구별을 해야 되겠죠. 각동은 3분의 2, 2분의 1,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면적, 이거는 이제 대지권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가받는 변경은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경우 역시 조합은 동의 없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자, 조합은 동의 없이 검정 편미줄을 주고 신고에다 검정 동그라미. 자, 이제 사망에 보니까 주택단지 아닌 지역입니다.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그런 때에는 말이죠, 토지 또는 건축물세, 자, 4분의 3 검정펜 면적 3분의 3분의 밑줄, 그죠? 동의 검정 동그라미. 자, 요렇게 해야 된다. 까다롭네요. 나머지는 쭉 한번, 그죠?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돼.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은 찜찜한 거 있죠, 그죠? 과감하게 찍어서 맞춥시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점 뭐 법인격, 뭐 대동소이유죠. 저기 개발법하고 법인이고 이렇게 인가받으면 30일 이내에, 그렇죠, 등기함으로 성립하죠.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거는 틀리죠. 등기해야 됩니다.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성의 조합은 그러면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9조 조합원입니다. 자, 조합원에다 파란펜 밑줄. 이게 좀 어렵죠. 자, 자기 보니까 1인을 조합을 한다고 했죠. 당연히 하나 중에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자, 봅시다. 이 항에 보니까 투기과열적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말이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네요, 그죠? 다만 양도의 다음 각 호에, 그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죠? 양수한 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보니까 1호에 세대원, 그죠?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이래서 말이죠. 딴데 이사 어쩔 수 없어. 세대는 전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속에서 세대는 전원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외 이주한대요, 전원이. 그죠? 어쩔 수 없이 팔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은 될 수 없다면 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이 되는 거죠. 다음 3호에 세돈 전에 해외로 이주하는, 세돈 전에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 처리 몇 년 이상? 2년이네요. 2년입니다. 2년 주의하셔야 돼요. 1년이 아닙니다. 2년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4호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게 대통령령. 그래서 여기 령 30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 30조 3항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 5가지가 시험에 나올 공산이 크겠죠. 그렇죠? 읽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좋은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조 조합 임원의 직무 등이 나와 있죠. 조합원의 직무. 자, 거기에다 검정펜 밑줄을 치고요. 거기 보시면은 사항이 중요하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그죠? 감사 대표에다 검정펜 밑줄을 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기계약 금지 민법 하면서 제가
항원 1차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6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개발법 620페이지 보시면은 620페이지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었죠. 그 15조 법 15조 3항 할 때 말이죠. 그때 있죠. 조합의 의무를 직무에서 시행령 34조 4항에 그 내용이 있다고. 그 내용이 여기 아예 그냥 여기 못 박아져 있죠. 그렇죠. 아예 법에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 아예 못이 정비사업은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 뭐 666페이지 뭐 대의원에 해서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주민대표 26조 그 숫자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에 관련된 게 619페이지 개발법상 조합하고 정비법상 조합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문 써놨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667페이지 사업 시행계획, 시행계획에다가 빨간 펜으로 합시다. 삽질계획이죠. 구체적인 608페이지 보시죠. 자, 60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그래서 앞에 기본방침이 있었고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정비계획 정비고요. 시행계획, 요 시행계획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요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조가 인가죠. 사업시행자. 당연히 사업시행 시장군수면은 자기가 자기 다리 긁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외한다 됐고요. 자, 시장군수에게 그죠?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인가에다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그 다음에 뭐 또 경미한 거는 신고 나와 있고 2항에 쭉 읽어보신 심의 나와 있고요. 3항의 협의, 4항의 고시, 5항의 동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69페이지 30조에 보면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죠. 포함사. 아, 많네요. 그냥. 그죠? 아, 많구나.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과감히 찍어버리자고요. 찢어버리자가 아니라 시험지를 찍어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30조의 3 주택 재건축 사업 용적률 알면 소형주택 건설 등이 나왔죠. 용적률 좀 상을 좀 높여주고 말이죠.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좀 소형주택 좀 건설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항에 보니까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숫자 많네요. 많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나머지는 버리세요. 버리고 갑시다. 34조 정비구의 분할 및 결합입니다. 자, 시장군수는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도시경관 보류에 필요한 인정 경우는 자, 정비구를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또는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를 신청한다. 우리 개발법에서 봤던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5조 순환 정비 방식, 그죠? 순환형 주택, 뭐 이런 내용이 개발법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시면은 35조 상에 보시면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새로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로. 근데 순환형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때는 뭐예요, 그죠? 그거 순환형 주택을 갖다가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고요, 그죠? 주인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그렇죠. 여기 사람 여기 더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써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를 위한 조치 4절입니다.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1항의 사업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쭉 보시면 개인의 시설, 쭉 보면 국가 지방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것도. 그죠? 그래서 뭔가 정비사업이 원활히 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임시수용시설에다가 파란펜 밑줄을 시고요. 자, 검정펜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이죠. 다른 거 아니죠. 다른 사업. 이 두 개의 정비사업입니다. 검정펜으로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36조 2번 임시상가 있죠. 자, 임시상가에다가 그렇죠.
파란펜 밑줄이시고요. 요거는 뭐예요? 상관이가 당연히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은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죠.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2조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그렇죠?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그의 사업은 아니네요.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 청계천, 그렇죠? 청계천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바로 이 임시상가가 설치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그거를 좀 구별을 해줘. 임시 수용 시설은 결국 이제 주택이라는 거죠. 임시 거주용 주택이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쭉으로 보시는데, 자 38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나왔어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익법에 따라서 그죠?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예요? 수용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그러하지 않다. 자, 뭐 또 매도 청구 나와 있고요. 내용이 엄청 많죠. 자, 나머지는 다 버리셔도요. 678페이지. 자, 시행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 처분 방식이었죠. 그렇죠?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할 때 뭘 짠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을 짠다고요. 그래서 608페이지 다시 한번 눈에 바르고 가죠. 거기에 보니까 관리 처분 방식, 그죠?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 있죠. 그거입니다. 고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관리 처분이다. 결국은 헌집을 새 집으로 주겠다는 거죠. 두꺼비 놀이 아시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 관리 처분입니다. 쉽네요. 그래서 이 관리 처분이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짜갑시다. 여기 출제자료는 역시 시행 절차상 관리 처분 방식에 따른 그 시행 절차상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관리 처분 계획이 그 기준을 알고 있는가. 기준. 그죠? 그 기준이 679페이지 48조 2항에 나와 있죠. 기준. 그렇죠? 자, 봅시다. 먼저 46조인 보니까 분양 공고 및 분양 시정이에요. 결국 관리 처분 뭐예요? 분양. 새 아파트 지역 분양이죠. 그렇죠? 자, 분양에다 빨간 펜 하시고요.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시는 60일 이내에, 그죠? 계략적인 부담금이나 분양 신청 기간 등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통지죠. 그죠? 통지하고, 통지에다 검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데서 발간되는 그 해당 지역 발간 일간신문의 공고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그죠? 일간신문 검정 밑줄자. 관보 아니죠. 그죠? 일간신문이죠. 그 다음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렇죠? 자, 분양 신청 기간 파란펜으로 밑줄하시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분양 신청 기간 20일 범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연장했다가 검정 밑줄 하시고요. 자, 주의하실 것은 20일이죠. 30일 아닙니다. 20일 범위에 있어요. 자, 47조에 보니까 분양 신청을 아니한 자, 그죠? 떠날 분은 뭐예요? 빨리 떠나도록 청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 철회한 자, 자, 이렇게 관리 처분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렇죠? 분양 신청에서 제외됐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게 대해서는 말이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다음 날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렇죠? 90일 이내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이러죠. 그렇죠? 청산에다 동그라미를 딱 하면 90일 이내다 검정펜 밑줄자 5에 60일, 30일, 60일, 20일, 90일.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좋아하겠죠? 48조 관리 처분 계획 빨간 펜으로 밑줄으시오. 자, 인가신고죠. 자, 보니까 인가 등이잖아요. 인가가 이거 등이 뭐예요? 끝에 신고를 말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각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처분 계획이죠. 자, 관리 처분 계획 포함 사항이죠. 그렇죠. 여기 수립하여
시장 권세 인가를 받아야 되며, 그렇죠. 시장 권세 인가에다 검정 동그라미, 시장 권세 밑줄.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 중기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또 같으며 역시 인가 받으라는 이 경우 조합이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조합의 문서를 통지해야 된다. 그죠? 통지에다 검정펜 밑줄, 1개월 밑줄, 1개월 전 밑줄. 다만 경미한 사항 요거는 뭐예요? 시장 신고, 그죠? 신고에다 검정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그 포함사항이니까 분양 설계, 그죠?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를 분양 예정지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에, 그 다음에 많다 이렇게 권리명세 이런 것들 남아 있죠. 오케이. 그 다음 2항 봅시다. 자, 1항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다. 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에다 파란 펜을 밑줄하시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죠, 시험에. 자, 보니까 1호에 종전,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1호부터 해서 쭉 돼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시험 보기 지문으로 등장한다고요. 자, 1호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그죠? 분양 신청이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되죠. 종합적 고려. 우리 개발법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죠? 환지 방식, 환지 계획이 있었죠. 그죠? 자, 거기에는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중요했었죠. 자, 그게 628페이지 개발법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628페이지. 자, 거기서 28조 2항이었죠.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뭐였어요? 위치, 뭐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여기 종합적으로 여기는 뭐예요? 면적, 이용상, 환경이죠. 면적, 이용상, 환경. 뭐 아니에요? 위치, 지목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질 아니죠? 수리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거기는 뭐예요?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환지. 여기는 뭐예요? 아파트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위치라든지, 뭐, 지목, 이런 거, 토질, 수리, 이런 게 중요할 리가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지나치게, 다시 679페이지. 2항 2호입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거 비슷하네요. 뭐하고 우리 뭐 증환지, 감환지 있었잖아요. 환지 방식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똑같이 아파트도 그렇다. 이거죠. 관리처분 방식도. 그 다음에 3호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할했다, 지분 쪼개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죠. 그 다음 4호의 재해 또는 위생상, 여기 또 방지역에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가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의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여기 뭐예요? 그렇죠. 우리 환지 방식 개발법의 입체 환지적 개념이네요. 그 다음 5호의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그렇죠? 분양 설계 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이 뭐예요? 분양 설계 계획. 이게 내용이 포함됐었잖아요. 1호로. 그렇죠?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46조 규정이야.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한다.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에다 검정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호, 7호, 요게 이제 서로 비교, 대조되는 것이거든요. 자, 봅시다.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도 역시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2개 이상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거예요. 과목에 보니까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함으로써 시도조례, 자, 시도조례 검정펜 이런 경우에 말이죠. 주택공유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 시도조례는 이거 뭐, 2채 이상 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목에 다음과 관련된 토지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죠. 자, 보니까
수도권 정비구역에 과밀 억제권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죠. 자, 검정펜 비추합시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에다 검정펜 비추자. 그렇죠? 다른 사업은 아니죠.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과밀 억제권이 아니고 주택 재건축 사업도 잘 안 일어나고요. 그런 데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뭐 두 채 이상 받으려고 하겠어요? 오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여튼 써져 있어요. 인심 쓰는 거죠. 법 전문으로 인심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괄호 2번에 근로자. 자,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다. 역시 이렇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여기도 자기니까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죠. 그 다음에 다목이 보니까 가구의 범위, 종전의 주택, 주거의 범위 2주택을 공부할 수 있고 2종 1주택은 또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라목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네요. 그렇죠? 3주택 이하입니다. 2주택 아니죠? 3주택 이하에다 검정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른 가격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으로 나눈 값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숫자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3주택 기억합시다. 다가구 기억하시고요. 다세대 아니죠? 다가구입니다. 자, 사망에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조합원 외의자의 분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반 분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8조의 건축물의 철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언제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존 건축물 소유자 뭐 동의, 뭐 시장문서 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49조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인가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람 뭐 의견 1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30일 내 인가이고 통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3항에 고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쫙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되면은 이제 준공인가를 맡아야 되겠죠. 공사 완료 단계에서 683페이지 52조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다가 준공에다 파란펜을 쓰고 인가에다 검정 동그라미. 자,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예요.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긁으면 안 되죠.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는 때는 그죠? 시장 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직도 안 끝났네요. 그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5항 한번 보죠. 자, 5항 684페이지 맨 위에 5항 보니 시장 군수는 말이죠. 준공인가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적합한 경우에는 말이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그러죠. 미리 입주 요구에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시장 군수 자기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허가 맡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54조 이전 고시입니다. 이전에다가 파란 펜줄을 고시에다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사업 시행자는 자, 고시가 있는 데는 말이죠.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그렇죠? 토지 그렇죠? 분양한다는 것이죠. 준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한다는 겁니다. 토지의 분양 절차를 거쳐 그렇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죠. 이게 뭐예요?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줄여서 이전. 그걸 갖다가 이제 고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이 공보에 고시하는 자, 공보죠. 검정펜 밑줄 보관이죠. 일간신문 아니죠. 일간신문. 앞에 일간신문이 있었는데 분양 관련해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렇죠? 시장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여기 분양받을 자는 말이죠.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자,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고시가 있는 날 취득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55조 읽어보시고 56조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 제한. 자, 1항의 사업 시행자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 때에는 말이죠. 이렇게
54조처럼 이전고시가 있는 때는 말이죠. 지체 없이 그렇죠. 등기, 촉탁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자기가 관공서가 사업시행자면은 촉탁일 것이고, 그죠? 걔들 아닌 놈들이 사업시행자면 신청이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체 없이에다가 검정펜 하겠습니다. 14일 이내 아니죠? 14일 쌤 어디서 봤는데요? 예, 보긴 봤을 것입니다. 우리 개발법에서 봤죠. 6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636페이지 그 개발법의 환지 관련해서 말이죠. 환지 처분공항에서는 등기를 언제 한다고요? 14일 이내에 거기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뭐예요? 지체 없이. 다르죠?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85페이지 이제 청산금, 요거는 개발법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 59조 저당권의 물상대이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이죠. 전에다가 깜짝했죠.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가 담보물건의 성질에서 물상대의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물상대의성.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 권으로 따져 1차 355페이지 펴보실까요? 355페이지. 자, 355페이지 펴보시면은요, 늘 민법은 옆에 두고 보셔야죠. 자, 355페이지 두 번째 표 담보물건 특성이 있죠. 거기에 4번도 물상대의성 돼 있나요? 자,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그에 가르면 금전, 여기 있는 귀수 소의 경우 담보 그것을 계속 존속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것이 채무자에게 지급 인도되기 뭐예요? 전의 압류. 아, 그게 그대로 돼 있네요. 아, 그런 내용이군요.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민법 하루도 빼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쵸? 다 끝났어요. 4장, 5장, 6장, 7장을 쓰는 왜 안 해요? 네, 만점 받으실 분은 하셔야 됩니다. 자, 82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예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다가 파란펜을 빗어봅시다. 자, 요거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시자, 시장에다 검정펜 밑으로시고 설치하여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장도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85조의 노불량 주거지 개선계획에다가 저 파란 펜으로 빗어봅시다. 계획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누구예요? 검정펜. 국토교통부 장관의 빗어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여기도 5년이네요.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법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남은 이 국토법의 연장선상인 이 개발법, 정비법, 그래서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시행 절차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역시 최빈줄 핵심 테마만 초스피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